삼국지에서 제갈량의 7종 7금이라만큼 드라마틱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제갈량이 맹액을 7번 사로잡아 7번 놓아주었다는 7종 7금은 실화일까요? 허구일까요? 오늘 손찬이 형은 7종 7금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먼저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남만이라 칭하는 이 지역은 원래 반란이 잦은 곳입니다. 당시 제갈량 남정 이전의 역사를 간략히 보면 117년에 이 지역에서 10만의 무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익주자사 장교가 양송을 보내 토벌케하니 3만의 머리를 베고 36개 종족을 굴복시켰으며 장리 60명을 잡았다. 소설 연의를 보면 무슨 여기 사람들이 동굴에 살고 빤스만 입고 다니는 야만족으로 나오죠. 정확하게는 화양국지에 황새끈을 찬 관리 60명을 잡았다 라고 나오는데, 황새끈은 한나라 제도상 200석 이상의 관리가 차는 것입니다. 이미 제갈량이 남정하기 100여 년 전에 관리체제가 자리잡은 것이고, 이 지역 모반은 한족 관리와 이민족의 결합으로 발생되었다 라는 것을 엿볼 수 있죠. 이 이후로 50여 년간 평안했다가 영제 때 다시 모반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토벌에 실패합니다. 잠시 토벌했다가 바로 다시 모반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214년 유비가 입족하게 됩니다. 유비는 이회를 이 지역의 도독으로 삼는데요. 유비가 죽고 월수대수 고정원이 화양국지에 기록된 이 고정원은 우리가 고정이라 부르는 자입니다. 여기서 맹액이 이민족이냐? 아닙니다. 맹씨는 남중 8성 중의 하나로 이 지역 유력 호족입니다. 남중 8성에는 초, 옹, 누, 흔, 이, 모, 양, 맹이 있고요. 나중에 맹액이 어사중승까지 오르는데 이민족이 할 수 있는 벼슬이 아니에요. 그 전에 맹액이 실존 인물이냐? 정사에는 안 나옵니다. 다만 화양국지와 한진준추에 나오고 자치통감에 인용되죠. 개인적으로 화양국지는 상당히 훌륭한 사서라고 봅니다. 인물뿐만 아니라 건물, 지리, 특산물 같은 것들을 기록해놓은 지방 지리 역사서기 때문에 오늘날 고고학으로 고증 가능한 것들도 많고요.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코끼리가 특산물이라 되어 있는데 뭔 소리야 하다가 나중에 진짜 여기서 상아가 발굴되죠. 이후 학자들도 가치를 높게 치는 역사서입니다. 아무튼 이 고정이 바로 이민족이거든요. 고정이 태수, 공록과 초황을 죽이고 왕을 칭합니다. 이 초황이라는 사람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편에도 비중 있게 얘기될 겁니다. 그리고 사서편에서 잠시 다뤘었죠. 사섭이 옹계에게 모반을 획책하니, 참고로 옹씨는 남중 8성 중에서도 익주대성입니다. 옹계가 익주태수 정황을 죽이니까 촉에서는 세태수로 장애를 보내는데 옹계가 장애도 오나라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웃긴 게 이 장애가 오나라에서 탈출해가지고 나중에 제갈량의 참모가 되는데요. 이 과정이 웃깁니다. 나중에 기회되면 얘기하고요. 그러니 송권은 사섭의 공이 있다 하여 위장군 및 용평우에 봉하고 옹계는 영창태수로 삼죠. 여기에 유장아들 유천을 파견해서 익주자사로 삼습니다. 익주는 촉당인데 오나라에서 익주자사를 임명한 거죠. 이미 지난 영상에서 많이 언급했는데 허봉입니다. 한중 갈 수도 없는 주태를 한중태수에 봉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평안도지사분 계시죠? 같은 겁니다. 우리 평안도지사님 북한 못 가시죠? 당시 제갈량은 유비의 국상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엄을 지켜 옹계를 회유하게 했는데, 옹계가 말하길 지금 나라가 셋인데 어디 밑으로 들어갈지 고민 중이라고 답하죠. 이때 이엄이 보낸 사신이 상기였는데 상기가 여기서 악행을 저지르는 태수를 족치려 하거든요. 여기 백성들은 반길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옹계 부하라 할 수 있는 주포가 상기를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민족들이 옹계를 더 이상 따르려 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옹계가 맹액으로 하여금 이민족들의 우두머리들을 설득해 합니다. 촉에서 가슴 앞쪽이 모두 까만 게 300마리, 만뇌 서말, 만뇌가 진드기의 뇌라는 말도 있고 확실치는 않습니다. 창목, 유자나무죠. 3000뿌리를 곡물로 내놓으라 하는데 니들 이거 다 준비할 수 있음? 뻥을 치니까 이민족들이 옹계를 따르게 되니 여기서 제갈량의 남중정벌이 시작되는 건데요. 정사만 보면 제갈량의 남정이 225년 봄에 시작해서 가을에 끝나거든요. 왔다갔다 한 달 빼면 싸우는 날이 2~3달밖에 안 되니까 남정 자체가 허구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남정 루트가 행군만 해도 석 달로도 택도 없다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갈량의 남정 자체가 사서의 교차 기록도 많고 심지어 가장 성공적이라 하는 3차 북벌도 몇 달 전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 의견은 배제합니다. 제갈량이 비수에 주둔할 때 고종의 부하가 옹계를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때 맹획이 옹계를 대신해서 군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나옵니다. 초반 전투에 대해서 정사 2회전에서는 2회가 이겼다, 화양국지에서는 2회가 남중에서 패했다 배치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와 상관없이 제갈량이 일단 고정을 패퇴시키고 죽입니다. 이때가 225년 5월 제갈량이 노수를 건널 때입니다. 제갈량이 맹액을 사로잡아 나의 군대가 어떠냐 물으니 맹액이 쉽게 이길 수 있다 라고 위세를 부리죠. 맹액을 풀어주고 집결하여 다시 싸우게 하니, 이게 핵심입니다. 집결하여 다시 싸우게 하니,
7번 사로잡고 7번 모두 풀어줬다. 맹획 등이 신복했다. 이게 7종 7금 일화인데요. 물론 소설 연의에 목록대왕, 타사대왕, 무슨 동물원 같은 부대 이런 건 다 허구입니다. 그러면 7종 7금은 허구이냐?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학자분들 쪽은 허구라는 게 다수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완전 허구라고 볼 수는 없다. 사실 오래전에 내린 결론인데 오늘 사견을 쭉 풀어보겠습니다. 단지 추측이지만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물론 맹획을 7번 붙잡고 풀어준 건 아니라고 봐요. 다만 여러 장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풀어줬다고 보는 겁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위나라나 오나라는 세병제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총나라는 징병제에 가깝다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제로 남중을 정벌하고 제갈량이 여기서 정예군과 만여호를 차출해서 촉으로 빼돌리거든요. 이때 촉으로 옮긴 군대를 비군이라 불렀다 합니다. 여포를 비장이라 하죠. 그 비입니다. 날비자. 잘 싸운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못 싸우는 애들은 안 데려가고 따로 남중 대성 팔시에 소속시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미 이 지역은 117년에 10만여 병력이 반란을 일으켰을 만큼 인구가 꽤 되는 지역입니다. 제갈량은 이 지역을 타이트하게 통치하려 했던 게 아닌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주민등록, 즉 인구조사입니다. 지금 우리도 하죠. 인구총조사. 이게 세금이랑 병역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남정 후에 제갈량이 한 게 징병 외에도 건영과 월수를 나누어 운남군을 따로 설치하고 건영과 장가를 또 나눠서 홍고군을 설치하는 등 관리에 주력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각기 다른 종족도 많고 부락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누가 어디에 얼마나 사는지 파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상당히 까다로웠던 걸로 보입니다. 생각건데 제갈량이 남정을 하면서 취한 작전 자체가 장수를 잡고 놔준 다음에 각 고을로 돌아가게 해서 주요 고을이나 본거지를 파악하려 했던 게 아닌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주요 거점이나 고을, 본거지만 파악이 되면 토벌을 단기간에 할 수 있고 추후 관리에도 용이하죠. 이렇게 가정하면 제갈량의 남정이 생각보다 빨리 끝난 것, 제갈량이 징병을 해간 것, 행정체제를 개편한 것, 모든 게 맥락이 맞아집니다. 물론 제갈량의 남정이 성공적이었느냐? 이건 또 이견이 있습니다. 화양국지를 보면 보안장군 맹염, 어사중승 맹액을 두고 금, 은, 옷, 소, 말 등을 거두니 도독, 즉 이회죠. 이회는 이곳 사람들을 중용하였다. 그런데 정사 2회전에 나오는 내용은 좀 배치돼요. 제갈량의 군대가 돌아가자 만족이 바로 반란을 일으켰다. 이회가 반란군 수괴들을 족치고 그곳 호족들을 성도로 호송하니 금, 은, 군마, 소가족 등을 군용물자로 바치게 했다. 그냥 족친 거죠. 그리고 앞서 고정이 죽였다는 초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화양국지 촉지 그리고 남중지에 나오는데요. 고정이 이승지를 보내 장군 제동사람 초황을 죽이니 월수군이 전멸했다. 승상 제갈량이 월수태수 공록을 보내 안상현에 거주하게 하면서 태수직을 받게 했는데 이곳은 월수군과 800리 떨어져 있으니 월수군은 이름만 있을 뿐이었다. 반면에 정사 장억전 승상 제갈량이 월수군에서 고정을 토벌한 뒤에 화양국지에서는 고정이 초황을 죽였댔는데 계속 가봅시다. 수족과 이족이 자주 반란을 일으켜 태수 공록과 초황을 죽였다. 이때부터 태수는 800열이 떨어진 안상현에 머물러 그저 이름뿐이게 되었다. 내용과 표현이 동일한데 시기가 다르죠.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양국지에 따르면 초황은 223년 남정전에 죽는 거고 정사에 따르면 남정 뒤에 죽는 겁니다. 화양국지를 인용하면 제갈량 남정 이후 큰 모반이 없는 것이고 정사 2회전 장억전을 인용하면 제갈량 이후에도 모반이 일어난 거예요. 결론적으로 화양국지를 인용하면 제갈량의 남정은 성공적인 것이고 정사를 인용하면 반쪽짜리 정벌인 것이죠. 물론 정사가 더 빨리 쓰였습니다. 근데 지역 역사서로서의 전문성은 화양국지가 더 높아요. 무엇이 사실일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갈량의 남정편에서 다루겠습니다. 7종 7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